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지금 27일 새벽 3시입니다. 3시. 아마 출근하실 때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6일 바로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음주를 하고 조금 취해서 새벽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고요. 페이스북에 오큘러스, 그쵸? 가상현실 장비 증거, 그쵸? 그 머리에 쓰는 레디 플레이어 1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가능하게 한, 즉 메타버스를 가상 하드웨어적으로 가능하게 한 그런 회사를 인수한 페이스북, 주크버그가 가상현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오늘입니다. 27일 VR 기업, 하드웨어 기업이라기보단 뭐 한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플랫폼, 어떤 소프트웨어다? 그죠? VR이 아니라 AR이죠. 제가 요거를 좀 제목을 AR, 그죠? 넥스트가 상장이 합니다. 결국에는 포켓몬고 기억하세요? 포켓몬고. 이 휴대폰에서 보고, 이제, 현재 도로를 거기에 휴대폰의 사진으로 영상처럼 보여주면서 실제로, 그 화면 속에 몬스터, 실제 있는 건 아니지만, 몬스터들을 잡는 게임이었는데, 그런 플랫폼을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따상을 바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상장하면서,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부터 정리하죠. 오늘 코스피는 0.91%, 뭐 중국 영향으로 빠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관련주들이 되게 웃기게 빠진 것 같아요. 0.75%, 코스닥이 그래도 생각보다 오전 한때는 강했는데 역시 외국인의 바스켓 매도 1,800억, 그죠? 코스피도 3,800억 중에 비차익이 4,000억. 바스켓이라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쭈루루 던진다. 그죠? 시가총액.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3배, 코스닥도 거의 한 2배 이상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심리는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뭐 삼바가 좀 올랐는데 2차전지 에코프로 비행, 캐페스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의 효과가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일부 종목, 뭐 CJ ENM이나 HLB 이런 것들이 그죠? 공매도에서 조금 벗어났어 그랬을까요? 어쨌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오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도 많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스켓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개별 종목단으로 강한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였다. 앞으로도 시장이 계속 좀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종목에 대한 셀렉이 피킹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점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국이 많이 걱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생 지수가 결국엔 홍콩, 그죠? 홍콩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뭐 아시겠지만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로 많이 빠졌고요. 상해 종합은 중국 본토 증시더 이게 좀 덜 빠지긴 했는데 뭐 비슷합니다. 그죠? 많이 빠지고 있어요. 중국 쪽이. 아시겠지만 디디추싱 이후에, 그죠? 디디추싱 이후에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교육 금지를 내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뭐 1,000억 달러 이상 시장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교육은 상대가 안 되죠. 그죠?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또 엄청나게 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결국에는 또 이 사회주의, 그죠?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야, 중국이 아직도 되게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개방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처럼, 그죠?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특히 이게 통제를 해야 되는데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면서 뭔가가 그죠? SNS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독과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정부가 자꾸 공산당이 뭔가 통제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통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배움이잖아요. 배움에, 그죠? 배움으로 인해서 뭔가가 열린 생각.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열린 생각.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주의를 파괴할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다 평준화를 시키는 거예요. 평준화를 통해서 결국 공산당의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될 건지 이번 사태 내에서 좀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새벽에도 좀 오르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S&P 500 기업의 거의 80%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실적이 컨센보다 더 좋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생각보다 더 실적이 좋다. 당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모주 청약. 오늘 뭐 맥스트 얘기를 할 거지만 카카오뱅크가 청약에, 그죠? 오늘 청약 처음, 어제죠? 26일. 오늘까지 27일 진행합니다. 근데 BNK 투자증권에서 거품 논란이 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증권사에서 보통 매도 보고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 아십니까? 우리나라 셀 리포터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 기관한테 결국 애널리스트도, 그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그죠? 뭐 외국계에서는 보통 숏을 쳐놓고 매도 리포터가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계가 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결국 BNK 투자증권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장외 시장에서, 그죠? 공모가보다 훨씬 높은 지금 가격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죠? 장외가 34조 원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뭐 24,000원으로 이렇게 제시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뭐 공모 청약은 제가 보기에 맥스트가 6,700대 1이었는데 뭐 이런 리포트로 인해 가지고 개인들이 공모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또 이 관련주들이 뭐 또 그래서 하락세를 오늘 기록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쵸?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죠? 여기 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뭐 또 주주잖아요. 거의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거,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중국 얘기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웃긴 게 오늘 청담동이 CMS에도 우리나라 일부 교육 온라인 교육 테마가 하락세를 기록 중이거든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코로나가 인해서 이런 CMS에도나 청담동이 이런 기업들이 더 이제 부각받고 있는데 중국 사교육 기업들 결국 비영리 기구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그죠? 사설학원 등의 지나친 영리축을 차단할 거다. 우리나라 얘기랑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중국이 인구 감소를 부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사교육 문제다. 그래서 사교육과의 전쟁. 얼마 전에 중국이, 그죠? 인구 낳는 거 3인 가구 이걸 제한 풀었잖아요. 이제 애 더 낳아라. 그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서 중국도 걱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관련 뭐 조치라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그런 공산당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페이스북 얘기해야죠. 오늘 제목이 페이스북인데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일 지난주에 5년 안에 SNS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결국엔 오큘러스 인수한 거를 페이스북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아마존 서버 저장치 네트워크를 메타버스 존재하기 위해서, 메타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 서버 당연히 필요하겠죠. 여기서 결국 또 반도체, 그죠? 이거에 대한 투자가 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게 비메모리 이쪽으로 많이 되겠죠. 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홀로렌즈, 마이크로소프트, 오큘러스 인수한 페이스북에 너네만 할 거 아니라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고 있다. 이 디스플레이가 되려면 또 OLED가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떤 건지 눈에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업시 뭐 이렇게 그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PC 모바일기기, 게임 콘솔까지 이런 그래서 오큘러스 인수에 20억 달러를 그때 투자했었고 2013년에 일터를 만드는 인피니트 오피스도 개발입니다.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도 플랫폼도 개발 중이에요. 메타버스 이제 커밍 위드 맥스트인데요. 자, 맥스트가 드디어 오늘 27일 상장합니다. 제가 찍는 시간이 27일이니까 오늘이라고 할게요. 메리치즌과 연구원 정원수 연구원이 뭐 인터뷰한 건데 VR AR 시장 2030년 지금은 15배기면 연 1700주다. 이 얘기 저도 뭐 했었고요. 이거 외국에서 나온 얘기고 뭐 2025년 앞으로 5년 안에는 거의 블룸버그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1000조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가는 방향이에요. 가는 방향에 그죠? 몸을 실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식을 실어야 되는 거고 단기 아까 말씀드린 단기 시세 급등에 대한 그런 차익 매물들이나 변동성은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메타버스가 6,762대 1 국내 IPO상 사상 최고 경쟁률. 아마 오늘 이제 상장하면서 따상이냐 그죠? 최근에 뭐 물론 자이언트 스텝부터 그죠? 자이언트 스텝 뭐 이제 에이트원 그죠? 국방에 관련된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급등을 했어요. 뭐 UGX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 이게 따상을 하더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게 최고 경쟁률도 경쟁률이지만 단기 시세 급등한 거에 대한 이런 기업이 또 상장한 아무래도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그쵸? 이런 기업들이 단기 상장한 거에 대한 약간 뉴스에 파란 셀 온 더 뉴스 요게 현상이 아마 오늘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대세를 거스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변동성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그런 픽픽픽 종목 오늘 반도체 또 가져왔는데요. PSK고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거의 뭐 후공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 전공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정 장비 업체고 글로벌 드라이스트립이라고 해서 요 식각과 증착 노강 여기에 들어가는 그쵸? 그런 이제 산화물 제거 이런 거를 하는 장비 업체인데 어려운 말보다는 그냥 메모리 쪽에 좀 많이 들어가는 전공정 업체다.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근데 글로벌 거의 드라이스트립 이쪽에 대해서는 1위다. 마켓쉐어가. 비메모리 장비도 수주 증가가 최근에 가능성이 좀 늘고 있고요. 많이.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들 아시겠지만 캐펙스 투자,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또 이쪽에 대해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지금 이끌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뭐 오스틴이든 다른 쪽이든 그걸 투자하려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고객이 다변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글로벌로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반도체도 결국 글로벌 그죠? 수출 이쪽이 단순히 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결국 대고객일 텐데요. 이쪽으로 다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PSK는 올해 1월로 돌아가서 보면은 주가는 그렇게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올해 4월 중순에 반도체 그 코스닥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거의 5만원 가까이 얘도 올랐었지만 다시 제자리로 지금 내려와서 기간 조정을 걸친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주가는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그 전공정 장비 업체다 보니까 후공정이 아니고 전공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공정은 보통 시장에서 그 피어 밸류에이션을 좀 후공정보다 낮게 주긴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공정이다 보니까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전방산업이면 결국 그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뭐 증설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후광 효과를 그죠?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무래도 이슈가 계속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옆으로 기는, 실적은 좋은데 이렇게 되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립 장비업 제조업체라고 했는데, 제가 제 유튜브 구독하시면은 EUB라고 검색만 하면은 요 반도체 1, 2, 3편을 올린 거 있어요. 또 반도체, 오늘은 전공정인데 후공정도, 그죠? 후공정 종목 뭐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1, 2, 3편을 올린 게 있거든요. 이 EUB 3편에 제가 반도체 8대 공정을 제 나름대로 그냥 쉽게 좀 설명을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9월 달에. 이거를 꼭 보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안 보고서 PSK를 이해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얘기는 거의 다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뭐 메타버스 얘기로 시작해서 갑자기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뭐 PPP 종목은 사실 이제 좀 사볼만 하다, 그런 자리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PSK가 주가가 못 올랐어요. 못 올랐고, 반도체라는 게 중요한 게 사실요, 이거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전공정 장비업체라고 했는데, 후공정 지금 대표적인 게 결국 뭐예요? 한미반도체죠. 정말 많이 오른,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 후공정이라는 거는 결국 간단히 말하면 8대 공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칩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전공정이라는 건 반도체 만들기 위한 이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 실리콘 웨이퍼, 이거를, 그죠? 가공하여 칩을 만드는 과정.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대 공정을 전공정과 후공정을 나눌 수가 있죠. 그죠? 8대 공정을. 여기서 이걸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유튜브에서 꼭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걸 꼭 참고하시는 게 이 회사를 이해하는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콘 위에, 그죠? 웨이퍼, 이 실리콘 위에 뭐 이제 박리막이라고 해서, 그죠? 이런 뭐 산화막을 도포하고, 그리고 거기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그게 노광 단계죠. 노광 장비로 막 이렇게 반도체 칩 같은 거를 회로를 만들고, 그걸 식각으로 해가지고 다시 산화막을 제거하고, 그쵸? 그런 건데, 이제 막 PR이라고 해서 포토레지스트, 이거를 제거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공정 단계에서 뭔가가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웨이퍼를 보호하기 위해서 뿌렸던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장비. 간단하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한 번 쓰면 안 돼, 한 번 쓰는 거야 할 수 있는데, 웨이퍼에서 그 과정만요 계속 반복해서, 그쵸? 전공정 단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막 100회, 200회, 300회도 합니다. 그게 잘 돼야지 반도체가 제대로 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수율이라는 게, 그죠? 제대로 된 만들어진 반도체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으로 보면은 정말로 회사가 저는 싸다고 생각해요. 싸다고 생각하고, 다만 반도체 설비 투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전방 업체들 캐펙스 투자에 대한 뭔가가 더 가시화가 되면 이 회사의 주가는 점프업이 가능한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계 가격은 4만원대 뭐 지금 중반 정도에서 초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매집하기 위한 좋은 가격이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올해 단기순이익이 PSK 한 540억 시장 컨센서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지금 한 6천억 7천억 사이인가요? 그죠? 그래서 PR이 한 11배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후공정들이 PR이 보통 30배까지도 주는데, 전공정 업체들은 20배 이상 주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장비 업체들 뭐 PER 뭐 단순 비교하면은 싸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결국에는 그 글로벌 1위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죠? 그런 PR 스트립 제거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최소
20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주가에서 업사이드는 최소 70% 이상은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뭐 단기간에 주가가 반도체 장비 업종이 나온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PSK까지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바로 어제 못 올리고 다음날 새벽에 찍어서 올리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 주식 분석하는 남자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